성분이고 밑에 어차피 설명 나오겠지만 진짜 후려쳐서 설명해 줄게. 여기에 쓰는 것들은 꼭 반드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문장 성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문장 성분은 어떤 단위로 찾는 거냐면 어절 단위로 찾는 겁니다.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찾는 거예요. 주성분은요, 필수예요. 이름부터가 주성분이니까. 필수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생략하면 안 된다. 언제나 생략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웬만하면 생략하면 안 돼. 부속 성분은요. 다른 성분을 꾸며줘요.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지. 마치 이런 느낌? 주성분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속 성분은 그 옷에 달려있는 뭐 리본, 레이스 이런 거예요. 독립성분은요,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밑에 독립어라고 나와 있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품사로 따지면 감탄사하고 그냥 같은 놈이다라고 일단은 좀 러프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성분은요, 문장에서 아주 필수 성분이고 그 중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할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어는요,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 이, 가, 깨서. 이 말 붙일 수 있으면 주어야. 서술어는요, 형태가 어쨌든 뭐뭐다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서술어야. 목적어는요, 을을 붙일 수 있으면 목적어예요. 보어는요, 우리말에 특이한 서술어가 있거든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보어예요. 관형사, 부사 합쳐서 부속성분인데요. 뒤에 오는 누군가를 꾸며줄 거예요. 관형어는 주로 누구를 꾸미냐? 주로예요, 주로. 체연을 꾸며줄 거고. 부사어는 누구냐? 주로. 동사, 형용사. 용언 꾸며줄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오케이.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해 줍시다. 어떤 이라는 말에 해당되면 관형어고, 어떻게, 얼마나, 요거에 해당되는 말이면 부사어예요. 됐을까? 이 정도만 해도 거의 90% 이상 찾을 수 있어. 네, 진짜 장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어절 단위로 끊어서 여기 맨 밑에 쓴 애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만 기억해 놔도 어지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는 건 문제가 안 돼. 걔네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고 문장 성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문장 성분을 활용해서 뒤에 나오는 문장의 종류 찾는 게 하이라이트지.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내려오도록 할게요. 문장,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하나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 어쩌고 저쩌고 꽝,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점점점, 말줄임표. 얘네들 오면 그냥 문장 하나예요. 다음 문장을 이루는 단위 어절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어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 성분은 밑줄 띄어쓰기의 단위다. 저 꽃이 매우 아름답다. 띄어쓰기 3번에서 4덩어리 나왔죠? 그러면 4어절이지. 구와 절이라는 게 있는데 절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할 거예요. 아, 왜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종류하고 연결이 될 거니까. 구, 둘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것.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됐어. 절, 둘 이상의 어절. 하나의 의미 단위. 다시 밑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지만 독립해서 쓰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지. 사람들은 주어, 안다, 서술어. 저 꽃이 주어, 장미, 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를 갖춘 상태에서 다른 문장 안에서 쓰이는 애들. 얘네들을 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런 거지. I think that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면 여기 밑에 영어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that 이후에 I think that she is beautiful. 완전히 초등학생 문장이지.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주어 서술어 갖추고 있잖아요. 이게 절이다. 절. 그러니까 구라는 개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절이라는 것. 주어 서술어가 있다. 다른 문장 안에서 쓰인다. 아, 혼자 못 쓰인다. 이게 절. 왜 절이 중요한지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거다. 밑에 문장 성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 성분 꾸며준다. 저는 꾸며준다라는 말 대신에 수식한다라는 말을 썼죠. 관형어 부사어가 있다. 독립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 독립어가 있다. 라는 것. 감탄사 그냥 찾으면 감탄사 찾으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옆에 볼게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은 절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하죠. X.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문장 성분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씁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띄어쓰기의 단위로 찾아낼 거다. 밑에 문장 안에 있는 각각의 마디, 띄어쓰기, 어절, 절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문장 성분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슨 성분? 주성분. 이것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독립 성분. 아, 되게 표현이 메마르다라고 해도 말만 되면 돼. 표현이 메말라도.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해서 노란 없어도 돼. 개나리가 피었다. 얘네만 있어도 되죠.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닌 것은 노란. 아, 노라는 부속 성분, 개나리가 피었다는 주성분. 나는 노래를 그는 존경받는 되었다. 나는 노래를 뭐뭐 했다. 서술어 와야 되겠고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되었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죠. 위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문장 성분인 주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는 노래를 불렀다. 서술어가 빠져 있죠. 빨리 기억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뭐라 그랬어? 그렇지. 보어. 저런 천재 소녀들 그냥. 위로 올게요. 문장 이 꽃은 매우 붉고 저 꽃은 매우 아주 힙니다. 아이쿠야 귀찮아도 그냥 한번 씁시다. 어디 익사 저 꽃은 아주 희다. 저 꽃은 아주 희다. 이 꽃은 또 그냥 일단 채워는 놓읍시다. 이쪽 이 꽃은 매우 붉고 저 꽃은 아주 희다. 살펴봤더니 어때요? 이 꽃은 붉다. 저 꽃은 희다. 주어 서술어가 갖춰져 있죠. 하지만 요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네가 절이지. 절. 이 꽃은 매우 붉고 저 꽃은 아주 희다. 주어와 관련된 부분, 서술어와 관련된 부분, 주어와 서술어 관련된 부분, 서술어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놨죠? 9.
이 꽃은 매우 붉고 저 꽃은 아주 희다. 단어 뜻으로 구별해놨죠? 아, 저기 띄어쓰기 단위로 구별해놨지? 어절 이렇게 하면 되죠. 성현씨 할만하니? 네. 어머! 빼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빼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여운 아기가 방실방실 웃는다. 귀여운 방실방실 빼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아니세요. 안 돼. 꼭 있어야 되네.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됐을까요? 됐어.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니? 순백에 내 두뇌를 채우러 가는 시간. 주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볼게요. 꼭 필요하다. 생략하면 어색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략할 때 있어요. 이렇게. 성현아, 오늘 점심 뭐 먹었니? 저는 점심을 먹지 않았는데요. 저는 주어, 점심을, 목적어 뺐는데도 말 되죠? 되지. 우리 의사소통 되잖아요. 아, 무조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언제? 회화할 때, 대화체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주어, 동작의 상태나 성질에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 뭐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나. 그냥 제가 써드린 거 있죠? 이, 가, 깨서 붙을 수 있으면 주어야. 특징, 체언이나 체언구시를 하는 구나 절에 있네요. 이가, 깨서가 붙어서 성립됩니다. 주격조사 생략될 때도 있고요. 주격조사 보조사가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은 굉장히 러프한 거니까 이가 깨서 붙으면 주어야. 영수가 주어. 선생님께서 주어. 너는 어디 가니? 주어. 철수가 노래를 좋아한다. 얘 주어. 주어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찾기 제일 쉬운 건 서술어야. 그래서 서술어 찾은 다음에 주어 찾고 을을 붙는 목적어 찾는 게 제일 쉬운 순서.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 있으면 그 밑에다 보어라고 써주고 이제 나머지 것들 부속성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성분은요. 보는 순간 얘 독립성분이구나 알 수 있어. 이렇게. 마치 에버랜드에 가면은 저기 백두산 호랑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호랑이들은 저기 뭐 벵골 호랑이 이런 거예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애들. 이제 에버랜드 그 사파리 버스트 가면 자 이제 백두산 호랑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마리가 있지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가보면 진짜 백두산 호랑이라고 느껴져요.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 되게 못되게 생겼어. 아,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대단한 거 같지 않냐? 걔네들 산에서 살고 있을 때도 막 산 넘어가고 호랑이한테 막 사기쳐가지고 아 형님! 해가지고 응?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호랑이 똥통에 빠뜨리고 이런 얘기. 하여튼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그냥 얘기가 또 자꾸 튀네. 금메달 중국 줘. 가져가라 그래. 형님 새끼들 가져가라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서술어 다 필요 없어. 뭐뭐뭐뭐 다 요 말 들어가면 돼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거나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말 밑줄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쓸까? 아 나보고 어쩌라고 이리 와 저리 가 그냥 빨리 자 이것 좀 먹어 어쩌라고 동사 나 어때 오늘 귀여워 깜찍해 사랑스러워 미친 것 같아 형용사 무엇이다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 체언에다가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서술어로는 얘네들 쓰입니다. 여기 보세요. 동사나 형용사가 그대로 서술어가 되거나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붙어서 성립이 됩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하나의 서술어로 봅니다. 친구가 내 자전거를 고쳤다. 이래도 되죠? 주었다. 얘 없어도 된다고. 근데 고쳐주었다.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봅니다. 어절 단위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니까 얘네들은 그냥 좀 보시라. 이런 거지.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 별표. 한자리 서술어. 자, 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쓰이기 위해선 누구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돼. 그래서 피었다를 한자리수 서술어라고 그래요. 보았다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해요. 이런 애들을 두 자릿수 서술어. 두 자릿수 서술어에 또 뭐 있을까? 먹다.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밀다. 이러한 것들. 던지다. 이런 애들은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 서술어예요. 세 자릿수 서술어 따로 별표. 문장에서의 필요한 서술어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두 자릿수 서술어의 제일 중요한 건 두 자릿수 서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되다 아니다예요. 되다 아니다예요. 왜? 얘네들은 주어, 보어 두 개 필요하거든. 이렇게. 곰이 되었다. 아, 뭐가? 곰이 여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나요? 세 자릿수 서술은요. 주셨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선 할머니는 선물을 주셨다. 누구누구에게. 부사어 꼭 필요하다고. 아, 쌤, 그러면 부사어 주성분이에요? 아니에요. 부사어는 부속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어 주셨다를 활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필수 부사어예요. 세 자릿수 서술어 또 뭐 있을까? 빌리다 있어요. 빌리다. 그는 돈을 친구에게 빌렸다. 두다, 놓다, 넣다 얘네들도 전부 다 세 자릿수 서술어예요. 그는 책을 방에 두었다. 방에 부사어 꼭 필요해. 놓다도 마찬가지고.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세 개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면 누구 나올 거예요? 세 자릿수 서술어 나오겠지. 목적어는요. 다 필요 없어. 요것만 기억해. 을을 붙으면 목적어예요. 을을 붙으면 목적어고. 체연구시를 하는 명사 구나 명사 절도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따로 체크.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 뒤에 다음 단원에 명사 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격 조사 함께 붙거나 보조사만 붙기도 합니다. 읽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보다 얘네들만 체크해 놓으면 되죠? 되다 아니다. 그 앞에 말이 보어예요. 선생님이 되다. 사람이 되다. 가수가 되다. 처럼 어머 이 가가 붙네. 아, 쌤, 이가 붙으면 주어인데요. 그렇지. 하지만 되다 아니다에 걸리면 그때는 보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는 주어, 되었다 서술어, 선생님이 보어. 그는 주어, 아니다 서술어, 가수가 보어. 이렇게. 조사는 생략이 다 가능합니다. 계속 공통된 말이니까 패스. 됐을까? 다음 페이지.
주어가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지만 그렇죠.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성현이가 보여줬잖아요.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 큰일 날 소리. 동작이나 행위면 서술어지. 근데 그거의 대상 얘는 목적어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X. 주어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문장. 이렇게 해야죠. 목적어 보호 생략하면 안 돼요. 주성분. 되다 아니다 앞에 말은 보어. 서술어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몇 자릿수, 자릿수라고 합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고민할 필요 없죠. 전부 다로 끝나네. 서술어. 귀여워. 고양이 키우고 싶다. 누리가 고양이를 키운다. 누리가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 가와 나는 서술어 누군데? 키우다. 주다죠. 가의 서술어는 누리가 고양이를 두 개만 필요하죠. 가의 서술어는 일단 키운다로 두 자릿수 서술어고 준다는요. 누리가 주어 밥을 목적어 고양이에게 부사어 가의 서술어는 준다로 주어 부사어 목적어가 필요한 세 자릿수 서술어입니다. 괜찮나요? 물레방아가 돈다. 문장 성분 분석해 보자고요. 자, 뭐 찾기가 제일 쉽다라 그랬어? 서술어 찾기가 제일 쉽다라 그랬어. 아니다, 초등학생이다, 업었다. 일단 맨 끝에다가 서술어라고 전부 다 써보는 거지. 다음, 누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주어. 아니다 앞에 말 뭐예요? 보어. 주, 보, 서. 서유리는 다짜고짜 주어죠? 주서. 아저씨가 주어. 아기를 목적어. 서술어. 됐어. 넣다는요. 그가 책을 서랍에 넣었다. 세 자릿수 서술어죠? 3. 작다는요. 뭐 필요해요? 작다로 그냥 말을 만들어 보자고. 뭐 할까? 빵이 작다. 되잖아요. 한 자릿수지. 그는 먹었다. 빵을 먹었다. 두 자릿수 서술. 그는 나를 천사라고 여겼다. 세 개 필요해. 여기다는 세 자릿수. 그녀는 범인이 아니다. 두 자릿수. 전쟁이 발발하다. 한 자릿수 서술. 됐을까요?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지. 못 쓰고 있어. 됐어. 나는 뭐가 될까?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다. 우리나라를 사랑합시다. 종류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되어서 앞에 말이죠. 보어. 을을에 해당되는 말이죠. 목적. 벌레벌레 한 문제. 다음 페이지.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부속성분은요. 주성분을 꾸며서 뜻을 더합니다. 생략해도 되게 성립합니다. 뜻을 더하여 줍니다. 다른 말로 수식하는 문장성분. 관형어, 체언을 꾸며줍니다. 옆에다가 하나 더 써. 어떻게, 어떤 요 말을 쓸게요. 어떤. 옷을 샀어. 어떤 옷? 새 옷.
몇 벌? 한 벌. 미래는 밝아. 어떤 미래? 우리의 미래. 아기가 있어. 어떤 아기? 예쁜 아기. 이런 식으로. 관형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요.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도 되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붙어도 됩니다. 됐어. 뭐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에 해당되는 말이란. 부사어는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얼마나? 요거 두 개 써드릴 거예요. 배가 고파. 얼마나? 너무. 그는 돌아갔어. 어떻게? 집으로. 그는 말했어. 어떻게? 빠르게. 이거죠. 추가로 몇 개만 더 써드릴게요. 어떻게, 얼마나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엄청 많지만 몇 개만 후려쳐서 써줄게. 시간, 장소, 방향을 가리키는 말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요 말 부사어예요. 영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 I give him a book 할 때 him 간접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선 부사어야. 부사어. 이게 부사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높임법 할 때 이 말 꼭 써먹을 거예요. 특징 안못의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접속 부사도 부사어입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추가로 써드릴까? 음성 상징어 있죠. 의성어, 의태어, 소리 흉내낸 말, 모양 흉내낸 말. 얘네들도 전부 다 부사어다. 됐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어떻게, 얼마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생각날 때 또 써드려야지. 어디 있을까? 서술어 찾는 게 제일 쉬워. 그 다음에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주어 찾고요. 을을 붙는 목적어하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어 찾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형사인지 부사어인지 그때만 구별해주면 돼요. 관형사인지 부사어인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립어는 백두산 호랑이처럼 보면은 알아. 그냥. 아, 얘 독립어구나. 이거예요. 백두산 호랑이처럼 옆에 이렇게 꼬봉 하나 데리고 다닐 거거든. 아, 되게 나쁜 말인가? 부화 하나 달고 다닐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독립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냅니다. 여기 봐. 느낌표, 쉼표, 쉼표 이런 식으로 체크가 구별이 되어 있어. 이렇게.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지만 독립어가 모두 감탄사인 것은 아닙니다. 에다가 별표. 시인아 독립어지만 시인아는 시인이라고 하는 명사 더하기 혹격 조사라고 해놔서 얘네들을 실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됐고 다음 옆에 거 잠깐만 볼게요. 내가 너무 빨리 하고 있니? 할만하죠? 자 어디 있을까? 오케이 됐어. 옆에 건 다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아 얘네 용어는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한 놈만 꾸미면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면 문장부사. 대부분의 부사는 수의적 부사어예요. 하지만 아까 예를 들면 주다, 그는, 돈을, 부모님께 부사어 그때는 필요하거든. 그때는 필수적 부사어. 아 선생님
그 부사어가 필수인지 수의적, 임의적인 거라서 해서 뭐야? 생략할 수 있는 NG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가 아니라 서술어가 결정해 주는 거야. 내가 주다라는 서술어야. 문장 내에서 쓰일 때 다들 와서 줄 서지 라고 하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얘네들 와서 서 있어야 된다고. 부사어 왜 와 있어야 돼? 내가 주다라는 서술어가 쓰일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면 여기 봐! 어떤 관형어죠. 관형어지. X. 부속 성분은 필수 성분이 아니며 그렇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독립 성분이지. 맞다가 틀렸네. X. 그것은 주어 같았다. 서술어. 됐을까? 눈꽃송이 같았어요. 서술어 꾸며주니까 얘 부사지. 어떤 눈꽃송이? 하얀 눈꽃송이. 하얀. 관형어죠. 하얀데 어떻게 하얘? 얼마나 하얘? 아주 하얘. 아주 부사어지. 아주는 부사어. 하얀은 관형어. 설마 여기까지 왔어? 왔어. 서술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 부사어. 설마 여기까지 왔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네요. 설마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입니다. 19번.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것은 우리가 탈 비행기야 라는 두 문장에선 눈이 부시다. 우리가 타다. 주어 서술어. 우리가 주어 타다. 서술어. 두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결합한 절이 각각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웠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얼마나 부사어. 우리가 탈 비행기. 어떤 비행기? 우리가 탈 비행기. 어떤 관형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와, 아기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독립어는 우와. 컸구나. 서술어. 누가 컸어? 아기가. 주어. 많이 컸구나. 부사어. 이렇게 많이. 부사어. 푸른 바다가 보고 싶다. 일단 보고 싶다는 하나로 묶어서 서술어. 푸른 바다를 보고 싶다지. 목적어죠. 어떤 바다? 어떤 바다? 푸른 바다. 관형어죠. 푸르는 푸르다가 기본형으로 품사는 형용사지만 뒤에 오는 바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다음 위로 올라가서 또 빈칸 채워볼게요. 필요 없어. 밑에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얘 찾을 거예요. 예쁘구나. 서술어. 누가 예뻐? 옷이 예뻐. 됐어? 을을 붙는 목적어 있어요? 없죠. 되다 아니다 있나? 그럼 보어도 없어. 쉼표 느낌표로 구분해 놓은 독립어 있어요? 없죠. 무척 예쁘구나. 부사. 어떤 옷? 새 옷. 관형어. 그냥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밑에 거 하지 마. 다음. 밑에 거 하자. 어머나 대놓고 독립어죠. 먹는다. 서술어. 누가 먹어? 아기가 먹어. 주어죠. 을을 붙었다. 밥을. 목적어죠.
됐어. 끝이지. 먹는데 어떤 먹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맛있게. 부사지. 어떤 아기, 어떤 아이, 어떻게 하기. 어떤 아이. 관용. 그러니까 됐어? 밑에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복. 독립어죠. 목표다. 서술어. 뭐가? 이것은 목표다. 주어. 어떤 목표? 유일한 목표. 관용어. 어떤 목표? 삶의 목표. 관용어. 어떤 삶? 내 삶. 관용어. 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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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